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잠 좀 깨세요. 방금 너무 하품하는 목소리였죠. 네. 지금 주말 아침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오후에 녹음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오늘은 오전이라. 저번 주에 앤서님이 뉴스브리핑에서 일자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공교롭게도 일자리를 가지고 왔어요. 와우. 근데 조금 다른 결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 제목은 이미 시작된 직업 대체. 직업 해체?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네. 러다이트 운동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러다이통이 뭐예요? 러다이트 운동 오늘 말기가 좀 어둡네. 러다이트 운동은 뭐 이렇게 산업혁명 때 네네. 그렇죠. 기계를 때려부시던 노동자들의 운동이고 대표적인 노동운동 실패 사례로 꼽히는 사례죠. 뭐 어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너무 신떡밥입니다. 그렇죠. 너무 신떡밥이고 냄새나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아유,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 들어오지도 않죠. 얘는 3년 동안 얘기 안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갖고 온 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 이 얘기만 했는데 지금 재밌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다. 이미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좀 모아와 봤습니다. 네. 자, 우선 미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감원되거나 해고가 발생한 경우는 4,000명이 넘는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IBM에서는 아예 발표를 했어요. 수년 안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채용을 아예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주로 누가 타겟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백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오피스라는 건 어떡하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거나 뭐 빌딩에 방문을 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직원이 있고 그 뒤에서 우리가 만나진 않지만 많은 사무 업무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백오피스라고 불러요. 네. 그분들이 없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경영지원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이 특정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사팀에도 백오피스가 있고 행정 쪽에도 백오피스가 있고 말씀하신 경영지원 쪽에도 백오피스가 있는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팀도 백오피스 위험하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거죠. 엔지니어들도 백오피스로 분류되지 않나요? 그렇죠. 다 백오피스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4,000명 정도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감원되거나 해고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죠. 그래픽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특히나 게임 쪽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제로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사자들은 광범위한 불안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직업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는 이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줄어든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의 자리가 70%라고 나와요. 제가 보기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게임 회사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게임 회사는 물론 메이저 대기업 게임 회사도 있지만 영세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냥 어플 하나 만들고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시작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또 게임 회사는 좀 잘게 쪼개져 있어요. 흔히 스튜디오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기업 안에 스튜디오가 그냥 내부 조직처럼 나눠져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다 독립 법인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 한 명을 고용했는데 뭐 좀 실력자여서 1억이 든다. 근데 인공지능을 쓰면 한 달에 2만 원이다. 뭐 이러면 뭐 인공지능 쓰죠. 뭐 타협의 여지가 없죠. 이 정도면. 특히나 영세할수록. 자, 그리고 디자인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애니메이터죠. 사실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애니메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도 지금 대체가 되는 추세입니다. 애니메이터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배경 디자인을 그리는, 그러니까 캐릭터나 메인에 사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뒤쪽이죠. 아까 백오피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배경을 그리거나 하늘을 그리거나 약간 그런 쪽은 지금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대체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앤서님의 저번 뉴스 브리핑이랑 좀 맞물리는 게 일손이 부족해서 보통 해외 외주를 많이 줘요. 그쵸. 중국에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해외 쪽에 외주를 많이 주는데 외주를 주느니
그냥 인공지능을 쓰자. 왜냐면 작업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인공지능 대체가 일어날 거야가 아니고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고 특정 애니메이션의 제목을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이미 인공지능이 그린 그러니까 이 하늘이나 배경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이미 상업적으로 한번 나왔대요.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한 명이 시작하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도 따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미에선 또 무슨 보도가 있었냐? 성우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리를 잃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 녹음에서 밀려나는 것은 물론이고 밀려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가 되는 음성 녹음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참여를 하면 할수록 그 인공지능의 성우로서의 그 퍼포먼스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럼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돼서 나를 불러주는 곳이라고는 음성 녹음 프로젝트밖에 없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 인공지능 성우는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그런 지금 악순환에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음성 녹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음성을 이렇게 제공한 성우는 뭐 당연하겠지만 계약에 의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된 거. 아마 여러분이 신경도 안 쓰고 있어서 흘려 보냈을 수도 있는데 방송기자라는 직업을 혹시 아세요? 방송 기자?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기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기자가 그 실제로 지면 기자와 방송 기자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방송 기자는 저희가 무슨 뉴스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앵커 말고 그렇죠. 아나운서가 아니라 방송 기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방송 기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AI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분이지 꽤 많습니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세한 언론사인가요? 아니요. YTN이고요. MBN이고 SK 브로드밴드예요. 이런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앵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공지능 방송기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자는 또 취재하는 역할이 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만 전달하는 거죠. 인공지능 앵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아나운서가 뭐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화면 넘어가서 그 뉴스를 보도를 하고 그 음성으로 보도되는 영상과 음성으로 보도되는 뉴스 마지막에 기자의 이름이 뜨거든요. 거기에 인공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발화를 하고 있는 음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유튜브 그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YTN 기사가 많이 뜨거든요. 전 뉴스를 많이 봐서.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지막에 인공지능으로 끝나는 기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앵커까지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MBN에서였나? 김주아 앵커 AI 써가지고 실제로 막 그렇게 실험했던 거 본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실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보고 있으면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아직 좀 조악해요. 좀 조악하긴 한데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단신 뉴스 있죠. 이렇게 뭐 8시 뉴스라고 하면은 8시 뉴스 그 사이에 스포츠 뉴스 나오기 전에 짧게 나오는 그쪽에 이제 인공지능 앵커가 잠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얘기가 되는 게 대표적인 고학력 일자리 중 하나인 언어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챗 GPT가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 그게 나왔어요. 그 보이스 모드 써보셨나요? 아니요, 안 써봤어요. 그 챗GPT를 그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앱스토어에서 앱으로 다운받으면 보이스 모드를 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이 그 영어로 이제 레터로 바뀌고 텍스트로 바뀌고 그거를 챗GPT가 알아서 대화를 이어나간 다음에 그의 대답도 그 영어로 나와요. 음성으로 나와요. 음성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챗 GPT로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맞죠? 네, 그래서 저도 회화 모드를 많이 써봤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볼 때도 써봤고
손가락 좀 움직이기 귀찮을 때 있거든요. 특히 앱에서 저 핸드폰으로 키보드 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서 답변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게 뭐 장점이 너무 많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그래서 뭐 제가 봤던 뉴스는 이걸로 5시간을 대화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대화를 한다는 게 그 치챗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심도 있는 주제를 적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제 교정을 해주죠. 톤 앤 매너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좀 수행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콴다라는 앱을 학생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금 또 제휴를 많이 맺고 있어요. AI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금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잠식하다 보면 사교육 시장에도 좀 대체가 생길 것이다. 이미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전방위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인공지능의 일자리 잠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빠르게 더 앞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인간을 고용하는 것과 아닌 거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성우, 뭐 사교육 시장, 아니면 뭐 기자,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죠. 그렇죠. 그렇다고 화이트 칼라들만 잠식을 되고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블루 칼라 직군도 빠르게 잠식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옛날부터 더 빨리 진행이 됐죠. 로봇에 의해서. 근데 옛날에는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을 흉내내봐 이러면 삐릭삐릭 뭐 끼익끼익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즘 로봇 그렇지 않아요. 언제적 로봇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로봇이라고 하면 좀 투박하게 생기고 좀 그냥 물건 정도 옮겨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로봇은 덤블링을 뛰어요. 요즘 로봇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로봇 하면 그런 거 떠오르겠지. 우리야 뭐 가테트 형사 이런 거. 그건 좀. 그러니까 거의 덤블링, 백덤블링도 하고 이족 보행을 이렇게 질척질척하는 로봇을 만약 생각하고 계시다면 10년 전에 계신 거예요.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뛰어다녀요, 로봇들이. 근데 약간 로봇을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올드할 수 있어. 아, 그렇죠. 요즘 애들은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가는 그런 로봇들이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로봇의 발전이 굉장히 눈부신데 블루 칼라도 빠르게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 얘기 많이 나오죠.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인 기가팩토리. 그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조립 제작 공정에 인간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하냐? 인간이 없냐?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그분들은 검수를 해요. 잘 조립이 됐는지. 안 됐으면 잠깐 이제 손으로 좀 더 관리 감독해주고 조이고. 그렇게 해서 연간 20만 대를 생산합니다. 거의 뭐라고 할까요? 개런티가 된 거죠. 이 정도면. 인간이 필요 없다라는 게 개런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된 설비를 갖고 있는 테슬라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 이 비교 안 됩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몇만 명 규모로 이렇게 조립이나 제작 공정에 인간을 투입하는 회사와 그게 다 기계로 대체돼서 전기만 들어오면 되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메이커들도 이걸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도 지금 싱가포르의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걸 구축하고 있어요. 뭐 올해인가 내년인가 완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기사에 나온 거에 따르면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뭐 영업이익률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또 미국에서 자동차 그 노동자분들이 연대 파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3년간 매년 25%씩 뭐 연봉을 올려달라 그랬나? 그게 억셉이 됐어요. 바이든이 지지했거든요. 바이든이 친노동 성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 쪽 자동차 메이커들은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긴 한데 뭐가 옳은 건 아니에요. 기업이 잘 나가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높여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아웃라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 기가팩토리를 어느 나라에 짓는다 이러면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이 되고 거기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이 되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죠. 그 땅만 땅만 빌려주는 거지. 땅 좋은 땅. 그렇죠. 땅 주인은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추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자동차가 제조업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서 이제 자동차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더 작은
더 작은 부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은 이미 많이 대체되고 있어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요즘 공장 가보면 그게 무슨 신호등처럼 불만 켜지고 삑삑삑 소리만 켜지고 옛날엔 자재를 그래도 사람이 옮겼어요. 요즘 자재도 그냥 로봇이 옮깁니다. 로봇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사람은 로봇 전용? 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생활인 소매업이나 자영업에서도 자주 봐요. 요즘 그릇 옮겨주는 서빙 로봇 너무 자주 보죠. 그렇죠. 네. 옛날엔 서빙 로봇 어디 들어왔다 그러면 구경하러 갔어. 우와, 신기하다. 나 지금도 신기한데? 어머 영상 찍고. 좀 귀엽잖아. 전 최근에 애슐리를 갔는데 애슐리에도 애슐리가 아직 있군요. 있고 접시 치워주는 거를 아마 로봇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제가 갔던 애슐리는 한 단계 더 나갔었어요. 뭐야? 접시를 로봇에 넣는 것까지가 손님의 몫이에요. 한 단계 덜 나간 거지 여기는. 왜? 여기는 접시를 치워준다고. 그러니까 접시 로봇이. 치워준다는 말이 그건 거죠. 제가 말한 것도 로봇이 오면은 로봇에다가 접시를 놓으면 같은 말이야. 로봇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난 또 와가지고 다 드셨나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봤겠지. 접시를 이렇게 스캔한 다음에 가져가는. 그 정도면 구경하러 가야지. 그 정도면 구경하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무인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요즘 한참 유행했던 게 로봇 바리스타. 많이 보급화되진 않았지만 가끔가다 하나씩 보여요. 로봇 근데 바리스타. 진짜 어차피 요즘 신경 안 쓰잖아요. 뭘요? 그러니까 좋은 바리스타, 교육받은 바리스타에게 뽑혀진 정말 맛있는 커피를 물론 당연히 향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뭐 메가커피 이런 데서 바쁘게 빨리빨리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가 커피의 끝은 무인 커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작년 기사를 하나 인용을 해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필요 없죠. 직원 고용할 필요 없죠. 로봇이 있으면. 그래서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1인 자영업자 옛날에는 진짜 작은 가게 아니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배달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1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 작년 기사긴 하지만 4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면 올해도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리고 요즘 걔 유튜브로 전 자영업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고기 구워주는 거 사람이 거의 안 해요. 고기를 로봇이 구워줍니까? 로봇이 구워요. 로봇이 알아서 고기의 상태를 보고 구워서 포장해서 나와요. 더 맛있을 수도 있겠네요. 맛있다기보다는 그걸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들의 피드백은 균일된 맛이 나와서 좋다. 일률적인 거죠, 이제. 타는 퍼포먼스가. 거고, 타는 부위도 뭐 이렇게 적어지고. 고기 먹고 싶다. 알겠어. 그리고 한참 또 이렇게 좀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밥 기계. 이거 보셨나요? 아니요. 와, 저는 김밥 기계 처음 보고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어땠어? 우선 밥을 기계에 채워 넣으면요. 김만 넣으면 밥을 깔아서 나와요. 밥이 깔아져서 나오고 그 속을 채우는 건 메뉴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은 사람이 채우는데 뭐 일반 김밥이면 뭐 조금 들어갈 거고 참치김밥이면 참치 들어갈 거고 넣고 누르면 말아요. 마는 게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위로 쑥 올라가면서 실을 통과하거든요. 잘려서 나옵니다. 괜찮다 그거. 괜찮다. 대박이에요. 그거. 김밥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밥 까는 게 어려워요. 김밥 마는 거라. 그게 제일 오래 걸리죠. 네. 오히려 많은 거는 좀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마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 한 대 값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하는 거죠. 장난 아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고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그 연수를 잡고 동작시킨다고 생각해 보면은 싼 건 거예요. 한 2년 3년 근데 쓴다 지금 사람이 생각하면 필요하다며. 안 깔아준다며 토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식재료만 넣으면 되는 거죠. 3명 쓸 거 1명 쓴다는 거지. 사람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치지 않죠. 교대할 필요도 없고. 원래 이거 옛날에 저희 김밥집 생각해보면 김밥 많은 이모님은 그 평방 1m를 넘어갈 수 없어요. 맞아. 계속 김밥만 싸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서 1인 자영업자가 어쨌든 1인 자영업자가 많이 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알아본 겁니다.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요. 단순 반복 노동이 사라질 것이다. 10년 전 얘기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 일자리가 대체될걸? 5년 전 얘기고. 지금 이미 일자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고숙련 직종, 뭐 고지식 직종, 뭐 지금 가리지 않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 이제부터 대체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잠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이제 제 직업이 있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기 직업이 있을 텐데 이 직업을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지지익선만이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아니지. 나 당신을 다 자르고 인공지능 쓰면 되지. 그 재밌을까? 똑똑하네.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한 결말은 그거예요. 결론이라고 할까요? 오늘 뉴스 브리핑의 결론. 기계와 경쟁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계산기와 계산 속도를 경쟁하는 건 미친 짓이고요. 기차와 달리기 속도를 경쟁하는 것도 미친 짓이에요. 기계와 혹은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인간이 1대1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는 없어요. 인공지능이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라면 다른 게임, 그러니까 아더 게임을 하라 뭐 이런 얘기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른 게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직군이 인공지능과의 같은 선상에 있다면 그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하면 승산이 없는 거야. 빨리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피봇을 해야겠다. 빨리 하세요, 네. 다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 아마 그런 고민을 하는 이제 방송들이나 그런 다큐멘터리도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많이 좀 쌓이면 저희가 또 본방송에서 본발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